차단이라든지 무응답, 네. 물론 뭐 사연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자주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분명 자존심 발동적인 부분, 우발적인 이별의 확률도 커요. 이럴 경우에는 좀 자존심 발동되고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감성적인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차단인 경우에도 살짝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자존심 활동을 낮추던가 아니면 상황적으로 이분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니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했는데 몸 상태도 안 좋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또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영상을 계속 재업로드 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새로운 이제 게스트를 모실 거예요. 김벌크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간 운동을 또 좋아하는 친구고 뭐 저랑 어릴 때부터 친구라서 이제 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사연들도 진짜 많이 왔었고 한동안 좋은 컨디션에서 또 영상을 못 찍다 보니까 뭐 좀 제대로 좀 건강하게 이제 몸에 낫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또 영상을 이제 계속 재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제는 이번 주제는 부재 또는 일십, 안일십, 무응답, 차단일 때 재해가 안 된다고,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어요. 의뢰자는 일단은 20대 중반이시고요. 1년 정도 교제를 하셨고 만날 때는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약간 권태기도 느껴지고 남자분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자주 다투기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별을 하시게 되고 이별하고 난 후에 미련이 남아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몇 번을 연락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 이제 무응답이시다가 어느 순간 확인해 봤더니 차단을 당하셨다고 하시네요. 차단 당하셨다고? 와, 진짜 멘탈이 와 많이 무너질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되면. 와. 안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멘트를 날려주신 게 멘탈이 너무 무너지는데 이런 상황 과연 재해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겪으실 거라 생각해서 이걸 또 주제로 그렇지.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응답이나 차단을 당하는 경우, 이별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분들 보면 차단, 무응답 정말 많이 당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약간 정리해 본 게 있거든요. 네. 일단 남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네. 그래서 일단 감정이 바닥을 쳐버린 경우에는 응답이, 차단이 나와요. 네네. 일단 차단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차단을 당하는 이런 경우는 좀 큰 카테고리로 세 개로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감정이 바닥을 치고 네. 거부감이 너무 클 경우, 이럴 때 차단이 나와요. 두 번째는 자존심 발동이 심하게 됐을 경우, 쉽게 화가 나 있을 경우, 이럴 때도 차단이 나와요. 또 세 번째로 본인 감정,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야. 상대방의 이런 정보를 얻게 되고, 후사라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거나 혹은 내가 연락을 하게 되면 그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본인 감정들 때문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네. 첫 번째 경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거부감도 크고 감정이 낮아진 상태에서 차단을 당한 거기 때문에 재위를 생각하면 정말 안 좋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에는 좀 빠르게 차단도 다시 풀릴 수 있어요. 쉽게 자존심 발동이 돼 있어. 화가 나 있어. 이럴 때는 화가 누그러지고 자존심 발동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차단이 풀릴 확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무응답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5가지 좀 카테고리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거부감이 컸을 때. 너무 막 매달린 거야, 헤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부감이 커지면서 약간 무응답, 약간 무시를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차단과 비슷하게 자존심 발동이 심하게 됐을 때, 화가 나 있는 경우에. 네. 세 번째는 이게 성향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응답을 좀 해요. 네. 네 번째로 본인 상황이 어려울 때. 다른 데가
연애라든지 이런 걸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자기 상황적인 게 먼저이기 때문에 약간 자연스럽게 무응답, 무시가 되는 경우. 네. 다섯 번째로 약간 고민. 그러니까 어떤 연락을 답장을 해줘야 되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지? 연락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상태에 있을 때 무응답이 나와요. 네. 고민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상태일 때 무응답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차단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려워요. 거부감이 너무 클 때. 이럴 때는 무응답 풀어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케이스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좀 본인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무응답 이런 게 해결되고 충분히 제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나 차단이 됐다고 무조건 제외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낮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자존심 발동적인 부분도 있고 상황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단이나 무응답이 나온 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뭐 제외 가능성이 낮다던가 아니면 차단이나 무응답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나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의뢰자분에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큰 사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저도 뭐 싸우다 엄청 많이 이제 헤어지고, 이제 뭐 헤어지기 전에도 짜증나서 그렇게 막 차단을 받고 싶긴 했지만, 근데 굳이 막 그 차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표시를 하는 그런 느낌? 그래갖고 난 차단을 좀 안 받는 스타일이거든. 나는 뭐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성격이 좀 약간 뭐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성향이 좀 많아서 니는 거 있지, 그렇지. 뭐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차단을 좀 박는 그런 성향도 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나는 괜히 이게 뭐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차단을 박았다는 걸 뭔가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그게 난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린 스타일. 신경 안 쓰는 스타일. 나는 좀 약간 차단을 바로 때려 박았던 그런 게 좀 나도 많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나도 한편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는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자존심 싸움. 서로 간에 이제 많이 싸우기도 싸웠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단을 좀 많이 당했지 않았을까 이번에. 자존심 싸움이겠지만 근데 이제 남자 측에 이제 남자분 측에서 이제 뭐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또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코로나가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많이 좀 복잡하고 상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서 이제 좀 많이 지쳤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예민해 죽을 것 같은데 인생 참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맞지.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건드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자꾸 여기서 이게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적인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사업적인 부분 지금 이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이게 좀 더 헤드 부분이지 않을까? 내 생각에. 난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도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뭐 서로 이제 의견이 틀린 것도 있지만 뭐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뭐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일단 요약을 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단의 종류는 큰 카테고리로 따졌을 때 첫 번째 일단은 감정이 바닥을 치고 거부감이 너무 클 때 상황이 좀 많이 어렵게 흘러간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일단 자존심 발동이 심하게 돼 있을 경우. 세 번째 일단 본인의 감정이 힘들거나 상황적인 부분이 힘들 때. 그렇지. 그러고 이제 또는 무응답 발생했을 경우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감정적인 부분이 바닥을 쳐버린 경우 거부감. 두 번째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존심 발동. 세 번째 회피 성향이 강할 때. 회피 성향. 맞지.
네 번째, 상황적인 문제. 첫 번째, 연락을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일 때. 일단은 뭐 감정이 바닥을 치고 거부감이 너무 클 때는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간다고 하네요. 다른 경우에는 뭐 차단이나 무응답일 경우에는 제 가능성이 조금은 뭐 충분하다고 하니까 본인 상황을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한동안 아파서 죄송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이제. 네.